다음 소식입니다. 가습제 살균제를 둘러싼 검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제 핵심은 위험한 줄 알고도 계속 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. 검찰은 이를 밝혀줄 핵심 직원들을 오늘도 소환했습니다. 시사제작부 김진희 기자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김진희 기자. 네. 검찰이 계속해서 당시에 이제 실무진들, 이 제품을 팔았던 또 이 제품을 연구했던 실무진들을 소환하고 있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당시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았느냐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연구소 직원들까지 계속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이 현재 옥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소장과 또 연구원을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과 제조 과정에 참여했던 전 연구부장 최모 씨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옥시 측이 언제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아직은 영국 본사의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영국 본사 측이 이 보고서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이 확인이 되면 본사 관계자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네. 어제 옥시 측에서 첫 공식 사과를 내놨습니다. 그 사건 발생 5년 만인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요? 네,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고, 그래서 실제로 이 옥시 레킷뱅키저의 주요 제품군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. 네.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5년 만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건데요. 사실 그동안 이 피해자들이 한국 지사 또 영국 본사 찾아가서 한 번만 만나달라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, 네. 경비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거나 얘기를 못한 적이 변호사 동행하고 오라 이랬죠. 네. 그랬죠. 많았죠. 그리고 저도 이제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서 담당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과정 중에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회사 측 관계자의 공식 사과를 듣게 된 건데요. 이 피해자들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우리가 얼마나 만나자고 얘기했는지 아세요? 지금까지? 사건 중에 자신이 이제 다시 다 되돌려놓겠다고 하는데 재혁이가 지금 아이가 사망한 지 지금 일주가 9년째거든요. 그 아이 살릴 수 있어요?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중환자실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아세요? 인공호흡기하고 산소포화도에. 너희가 네 자식을 죽인 게 아니다. 죄송하다. 네 자식 죽인 놈은 우리다, 옥시다. 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. 저희가요, 애기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매일매일 가습기 살균제, 가습기에다가 여러분같이 저도 평범한 아빠였어요. 저희가 서서히 제 자식을 피해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 들어봤습니다. 자, 혹시 본사가 영국에 있으니까요. 영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지난 5년 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영국 언론들이 모르나 싶을 정도로 거의 보도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이를 기사화한 영국 언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. 이런 와중에 영국 BBC에서 이 BBC 인터넷판에 관련된 2건의 기사를 실었는데요. 그 2건 중에 한 건이 이 한국 측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이 레킷뱅키저가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서 사망자를 낸 여러 회사들 가운데 하나다. 여러 회사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멀티밀리언 달러, 수백만 달러를 보상기금으로 내놓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보다 더 강조해서 보도한 것이 바로 격앙된 피해자 모습이었습니다. 이 레킷뱅키저의 한국 측 대표가 사과를 하는 동안 가격을 당했다, 맞았다 이런 기사가 겨우 2건밖에 없는 기사 중에서 한 건이었고요. 네. 왜
왜 이토록 피해자들이 분노하는지 그런 피해자들의 인터뷰,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. 영국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관련된 소식들도 발빠르게 취재해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 그 생활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? 네, 이 청년 구직자들을 울리는 대포통장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최근 구인 업체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개인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대포 통장 계좌로 활용되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올 들어 3월까지 이런 피해가 50건 넘게 금감원에 접수됐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누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.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만큼 이 분할 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번 주 황금 연휴 교통량 예측이 나왔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5일 오전, 또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7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 상하행선 모두 4월 주말 평균과 비교해서 최대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사지역국의 김진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